기초학력 보장법을 한번 읽어볼까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나옵니다. 이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법령 용어라고 나오잖아요.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한다. 이런 게 목적입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개념도 나와 있어요. 이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좀 알면 좋죠. 기초학력이 뭐냐 보니까 초중등 교육법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물론 이게 성취 기준도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이제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이런 학력을 우리가 기초 학력이라고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기초 학력을 갖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은 이제 우리가 강제로 또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기초학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학습 지원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의 부분에서 이 용어가 나오는 건데 이 용어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일단 학교의 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선정을 하는데 선정한 학생이 바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를 하는 거죠. 학습장애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일반 학급 또는 우리 공립학교, 특수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든 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있거든요. 특수학급에서 또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은 특수학급 선생님, 특수학급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로부터 또 지도를 받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부에 해당하는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 중에서 기초학력이 미약한,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그 학생들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보는 거죠. 이런 말은 참 나름대로 법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지진아라는 말도 썼잖아요. 그래서 학습 지진, 지진아 그런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학술용어, 학문용어를 많이 써왔죠. 학습 부진아 그런 말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뭐 학교에서는 그런 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말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그걸 또 인식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그 학생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말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습 지원 교육이란 말은 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맞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개인의 상황과 특성이에요.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교실에서 학생 수가 많다 보면 개별 학생들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끔 지도하기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이 학생들은 기초 학력이 필요한 학생들은 그런 도움을 받기가 힘든 거죠. 그런 지원을 해주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내용을 법으로 보장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책무가 나오겠죠. 여기는 국가도 포함되고 정부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죠.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죠. 20명 이하가 되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재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함께. 그 다음에 학교의 장은 시책을 시행할 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또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는 거죠.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해서 다른 법보다 우선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런 또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또 교육감 각 시도에서는 또 세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어서 계속 해야 되고, 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도 있네요. 뭐 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학교마다. 보통 우리가 학생들이 뭐 학교에 들어오면 또 1학년도 마찬가지고, 보통 3월달 되면 해당 학생들의 어떤 진단을 하죠. 지금 이제 그 기초학력 진단 검사라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기초학력이 약한 그런 학생들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 이렇게 되어 있죠.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내용이나 실시 등에 대해서는 또 따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죠. 학교회장은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의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거죠. 뭐 결과도 보겠지만 종합적인 내용을 함께 봐서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지게 되면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해서 학습 지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함께, 그죠?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건교사라든지 전문 상담교사와 학습 지원 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수업에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도 있고, 이것도 따로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이 있어요. 이제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외부에 있는 분들을 뭐 강사를 모셔서 함께 지도하고 주로 이제 방과 후에 많이 지도를 했죠. 왜냐하면 수업 중에는 교과 학습을 또 진행해야 되고, 그 해당 학생이 기초 학력이 미약한 상태이더라도 다른 과목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보다 이미 출발선이 늦은 상황인데 함께 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성취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진단해서 또 해당 학생에 맞는 맞춤 지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 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을 따로 두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담당도 하겠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기초학력 지원센터도 이제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이에요. 이제 기초학력 보장법과 함께 또 시행령을 봐야 되잖아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보통 우리가 시행령으로 볼 수 있는데, 시행령을 보니까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제 이거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시행령이니까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근데 담당하는 부서가 주로 교육부니까 교육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로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계획은 당연히 세울 것이고, 이 중요한 내용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아까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세마기를 포함한 기초적인 지식 기능을 등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여기서는 국어, 수학 등의 교과니까 국어, 수학 외에 다른 교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기, 쓰기, 세마기는 중요한 거죠. 필수 요소인 거죠. 를 포함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 뭐 태도는 빠졌지만 지식, 기능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기, 쓰기, 세마기를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어떤 그런 기능으로 본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육부 장관 이야기 나와 있고, 시행계획 수립하는 건 나와 있고요. 운영하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회장은 이렇게 실시할 때에는 당연히 사전에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이나 방법과 일정을 미리 알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또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학생들하고 면담 또는 면대면으로 직접 이렇게 또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또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고요. 이거는 보니까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학습 지원 담당 교원에 대한 업무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 어떤 지정하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죠. 지금도 시도교육청에서 국가 수준 이하,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 이제 바탕으로 해당 시도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이 지도 문제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이 지금 시행되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큰 관심을 가져서 기초학력을 좀 충분하게 잘 이렇게 길러서 또 교과 학습도 잘하고 학업 성취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초학력보장법, 그 다음에 기초학력보장법의 시행령,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될까? 가장 큰 변화는 이 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란 말, 이 말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되는 그 내용을 사실은 또 다 개인별로 다르거든요. 개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은 또 섬세하게 들어가더라도 이 학생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다. 교육 지원인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제는 뭐 부진아, 학습 장애 또는 뭐 학습 지진, 뭐 학습 부진, 느리다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학습을 지원해야 될 대상이 되는 학생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